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은행에서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가계대출 풀어준다라고. 총량 관리가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됐고요. LTV, DSR 완화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임대차 3법도 손을 볼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대출 규제가 얼마나 풀릴까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겠죠.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의 방향성에 금융권과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런 기사는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자,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게 가계대출 총량 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론 투 밸류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전세 대출을 지금 이제 규제를 지난 추석 때부터 했죠. 그것도 이제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째, 유동성이 시중에 좀 더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부동산 실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번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사실상 실물 자산 투자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정상적인 투자자들이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올해 예정되어져 있는 토지 보상금만 해도 30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니까 30조 중에서 최소한 20조 이상은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중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월간 대출액 증가 상한을 보시면 7조 원 가량이지만 올해 두 달간 가계대출 규모는 9천억 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은행 쪽으로 문의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2월 말 기준 15조 원가량 대출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도 총량 관리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 총량 관리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해의 극단적 처방이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걸 일단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쓴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였죠. 자, 윤 당선인의 금융공약에 포함된 LTV 상향이 되게 되면 돈이 조금 부족해서 집을 구매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약상 LTV를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고정적으로 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안정적으로 주택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집값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 상승이 심각하다라는 건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신축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원가 상승은 분양 가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뭐 마이너스 할인 분양 뭐 이런 거는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엄청나게 많은 건설사들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이 넘쳐나게 되면 그런 시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공급량만으로는 그렇게까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수를요, 50년, 그러니까 최대 50년 주기로 계산을 했을 때, 이 5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년간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51년 차부터 2%씩 새로 신규 주택이 들어서야 같은 수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 공급이 되려면 1년에 40만 호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나라에 800만 호 정도 주택이 있는데요. 그래서 낡아서 새로 집을 50년 만에 새로 집을 짓는다라고 가정하면 매년 40만 호가 공급이 되어야 똑같은 숫자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 결혼 건수가 20만 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만 건,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매년 20만 쌍이 탄생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20만 쌍이 들어갈 집은 어디 있나요?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매년 공급되어야 할 가구 수를 전문가들은 한 50만 가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공급되는 물량이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LTV 비율을 상향하게 되면 집값 상승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자극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가격 상승이 둔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급이 더 늘어나면서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수요와 공급 원리에 맞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DSR 규제 완화 방안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 2억 원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예정으로 7월부터는 1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마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은행들에서 지금 전세 대출을 좀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 와 있고요. 총량 대출 규제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 그리고 DSR 규제도 조금 완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LTV도 좀 완화시켜서 지금 현재 40%인데 이걸 70에서 80, 최대 80%까지 LTV 대출을 완화해 준다. 거기다가 전세값 폭등을 일으켰던 임대차 3법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제, 요게 아마 없어지게 된다면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좀 줄어들 겁니다. 전세 가격 2중, 3중 가격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된다면 전세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인천이나 대구처럼 공급 물량이 터져준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큰 방향을 잡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니까 취득세를 8에서 12%까지 내면서 살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 있는 게 대구의 가격 하락을 막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임대차 물량이 풍부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임대차 가격, 전세 가격이 하락할 거고, 전세 가격의 하락은 매매 가격의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구나 뭐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